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경남 지역이죠.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총 15개의 학교가 스포츠 야구부를 이제 클럽화를 진행을 해서 네. 이 기사 슬로건이 이거예요. 운동하는 학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경남 초중야구부 스포츠 클럽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제도예요, 보니까. 오랫동안 사실 이 야구계, 네. 우리나라 스포츠계 전체적으로 이 클럽화를 추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야구계가 어떻게 보면 좀 더뎠었는데 뭔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벌써 만들어져서 운행하고 있는 클럽팀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파격적인 행보일 수가 있는 게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야구부 뭐 이제 경남 지역이면은 뭐 마산중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이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야로중학교 이런 학교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가 기존에 엘리트 체육을 하던 그런 학교인데 스포츠 클럽으로 이제 전환했다는 그런 기사인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텐데 네네. 이런 변화들이 원래 동영아 이런 변화들이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착하는 데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둔다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스캔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스캔들을 그때그때 네트워크가 이제 아직 확충이 돼서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제 학생들만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클럽화가 된다면 이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는. 근데 야구 선수들은 사실 우리도 그랬지만 운동장 외의 이 기억이 별로 없죠.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제가 있던 학교가 해체가 됐어요. 아하. 그러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02년도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구나. 그래.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매 경기를 거리 응원을 나갔어요. 아, 좋았겠다. 딱 그 찰나였어요. 학교가 해체되는 시기가. 그래서 저는 빨간색 티셔츠 입고 비더레즈? 아마 뭐든지 입고 그냥 빨간 거 입고 막 국민 티셔츠 비더레즈. 그거 입고 나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때 당시에 막 그 경대 이제 대구에 보면 경대라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막 대학생들과 저 중학교 2학년인데 막 밤 엄청 늦게까지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혹시 이 외모가 대학생들이랑 좀 흡사했나요? 그렇죠. 그때는 엄청 싸웠었죠. 아니,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그때 엄청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들, 기억.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학여행을 제가 갔어요. 아, 좋았겠다. 저는 그때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수학여행 어디로 갔었어요? 경주였던 것 같은데. 아, 경주? 하긴 기억이. 중학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요즘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소풍을 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 그것도 63빌딩으로 갔잖아. 아니다. 소풍이 아니라 수학여행.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이제 공주에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63빌딩으로 이야, 수학여행 갔어요. 상경했네. 네. 그리고 아직도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가 이제 1998년. 그러니까 이제 뭐 IMF 이러면서 좀 경제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뭐 강행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63빌딩에 엘리베이터 걸 누나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걸 누나가 있었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예뻤습니까? 그때는 뭐 다 예쁘죠. 그리고 일단 이제 유니폼을 입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안내를 해주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63빌딩의 엘리베이터가 엄청 고속으로 올라가가지고, 귀가 막 이렇게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귀 막히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귀 막히는 것처럼 귀가 막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예쁜 누나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누나 지금 몇 살이죠? 하하
이제 가면서 한 50대가 되지 않으셨을까.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추억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되지 않나.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네. 뭐 수업도 많이 안 들었었고 저희는 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가고 운동만 했으니까 친구들 사귀는 것도 그러고 이제 뭐 그때는 또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때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남자 학교를 물론 나왔지만은 이게 친구들을 통해서 뭐 여자 고등학교 뭐 여고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또 친구들 또 알게 지금 되고 연애질을 하라는 겁니까? 그 연애 아니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성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고 뭐 연애할 수도 있죠. 그럼요. 그게 네.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이제 야구부는 연습 전에 이제 이 그라운드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저는 이제 야 나와, 이제 학생들한테 나와. 그치, 그럼 비키라고 정리하고. 하고. 야 비켜. 막 이제 맞아. 뭐 멋있는 척, 이제 힘센 척하면서 야 나와, 다 나와 이런데 어떤 학생이 계속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빨리 나와, 운동해야 돼, 저 정리해야 되니까 나와 이런데 얘가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이제 힘을 과시하려고 막 했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종이 울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너 나중에 내가 찾아갈 거야. 너 몇 반이야? 막 이랬는데 너 뒷자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민망했어. 네,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이제 학교로 들어갔는데 진짜 뒷자리인 거예요, 걔가. 내가 걔 눈을 못 본 거지. 미안하잖아. 미안한 걸 미안한 거, 미안하고. 이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렇죠. 같은 반 학생인데도 네. 이 학생이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추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 회의할 때 이제 최승표 대표님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수업을 또 받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당연하죠. 일단은 수업을 받고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또 공부도 열심히 남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야구 선수를 만약에 프로에 못 가거나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동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기본 이런 바탕에 깔릴 수 있는,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제 어릴 때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클럽 활동을 통해서 야구도 물론 하지만 뭐 공부도 하고 공부 외적인 취미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애들은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10가지를 경험을 하면 그 중에 나중에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내가 그렇지. 뭔가 할 때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서 그렇지, 결과를 그렇지. 얻어야 되는데 어린애들은 선택의 자유죠. 많은 경험, 여러 가지, 그렇죠.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 물론 야구도 야구지만 어린애들이 막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딜레마가 많으세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저도 실제로 이 아나운서 운동 그만두고 준비를 하면서 유소년 야구 코치 생활을 했었고요. 그런데 항상 질문하시는 게 그렇죠. 레슨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뭐 아들이 좀 어떻게 좀 클까요? 맞아.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프로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체적인 게 아무리 뭐 부모님의 신장을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야구가 그래도 이렇게 뭐 키에 그렇게 국한받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뭐 키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뭐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신장 쪽으로는 자유롭잖아요, 야구가. 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 질문하실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잘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와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못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딜레마를 많이 가지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 근데 이런 클럽화가 되면은 좀 즐기면서 어렸을 때 즐기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때 이제 소질이 보이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겠다. 좀 봤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다시 그냥
운동을 이제 취미 생활로만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이게 다른 그런 직종으로 학생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물어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야구를 할 거야? 물어보면 많이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90%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클럽 활동이 꼭 필요한 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학부모들도 아까 그랬지만 우리 애가 좋아서 시키는 거다 일단. 그렇죠. 뭐 잘하고 못하고 둘째치고 우리 애가 좋아하니까 시키는 건데 이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이 좋아서 좋아서 하는 건데 너무 무거워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한 중학교까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그 마음 취지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일 거예요. 그치. 우리 애가 뭔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 그럼 이제 고등학교쯤에 이제 전력을 다하는 거지. 그때 돼서 뭐 레슨 받고 뭐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에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적으로 중학생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고 봐요. 고등학교 정도 1,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늦게 크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가장 평균적인 거 봤을 때는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생 그냥 지나가고 중학교 한 1, 2, 3학년 요때가 정말 신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게 고민이거나 뭐 그런 딜레마 있으면은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키도 크고 이제 막 힘도 붙었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실력도 스킵이 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모로, 스포츠 클럽화를 전환했다는 게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김동훈 코치가 언급했다시피, 뭐든 새롭게 이제 시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래서 안 돼. 이래서 그동안 안 했던 거야. 뭐 이런 시선보다는. 아들 스타일이죠, 그게. 이게 많이 등장하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시선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긍정적으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추진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